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나왔을 때 남북평화협정 맺고 또 여러 가지로 같이 그렇게 공동 경협도 하는 사람인데 6.25 행진했을 때 우리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가 대다수인데 그 보수 국민들을 외면한 북한의 그런 6.25 6.25 전에 대한 그런 축사를 했을 경우에 자기가 대놓고 북한이 이루어온 얘기하면 안 되잖아. 자기도 양심이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나도 골치 아픈데 내가 뭐로 참관하냐. 그랬을 때 제가 볼 땐 그 이낙현이라는 국무총리가 아마 대독을 하겠죠. 그렇죠? 네, 참. 안 옵니다. 내일이 6.25인데. 그래서 문재인이가 북한에 간 이유는, 러시아 간 이유는 러시아와 그런 철도, 그런 가스, 여러 가지의 한반도의 그런 평화 정착을 위해서 우리는 북한을 도와줘야 된다. 우리가 꼭 당신네들하고 협력을 강화해서 우리는 그런 북한의 비핵화도 우리가 달성을 하고 그런 평화적 체제에서 양국 관계 발전에 전 한반도 평화 정착을 아주 포함한 아주 우리가 중점적으로 그런 중심이 돼서 우리가 앞으로 북한을 돕자 뭐 이런 얘기가 전 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현재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이야기가 한 구절도 없습니다. 본배우 장관께서 3일 전에 4일 전이다. 나는 북한에 조만간 들어갈 겁니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본배우 장관이 북한으로부터 어떤 메시지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북한의 아직까지 상황이 미연하다. 나는 당분간 갈 일이 없을 것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북한은 끝까지 시진핑의 훈령을 듣고 여러 가지로 지금 비핵화를 피하기 위한 그런 술책과 그런 기만 전법으로다 미국을 계속 자극할 거로 보고요. 미국이 한두 번 당한 것도 아니고 앞으로 엄청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미국이 북한에 대해 쏟아붓는 엄청난 그런 사건과 그런 뉴스가 엄청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오늘 국무부에서 또 추가적인 내용이 뭐냐면 북한의 그러니까 북한의 조선신보라는 게 있습니다. 북한 조선신보. 북한 놈들이 발행하는 일간 매체인데요. 우리는 미국에서 요구하는 CVID를 전혀 수용 못한다. 이렇게 하니까 미국 국무부에서도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도 CVID 이하는 우리는 단계적 비핵화로 니네가 나갈 거야. 우리는 절대 수용 못한다고 못을 박았고요. 북한의 그런 일방적 핵폐기는 없다는 친북 매체의 주장을 완전히 강하게 이축한 거죠. 그러니까 이 조선신보가 북한의 친북 매체 언론인데요.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은 단계적 비핵화를 받아야만 한반도의 비핵화는 해결이 되는 거다. 여기 완전히 이건 거짓말이지. 그러니까 단계적 비핵화라는 얘기는 우리가 갖고 있는 핵은 우리가 핵 보유국이고 우리는 앞으로 만들지 않고 우리가 지금 하다가 쓰레기장으로 나면 그런 거 파괴하는 게 우리는 핵 보유국이다. 이렇게 못을 받고 니네가 요구하는 그런 CVID는 나는 전혀 수용할 생각도 없고 그런 거는 애시당초 말도 안 되는 니네들만의 농공행상적인 거지 우리는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수용도 하지 않겠다고 못을 박은 겁니다. 그래서 국무부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런 김정은이가 서명한 공동성명이 그게 이제 결국은 북한 놈들이 그렇게 겉에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아주 엄격하고 한반도의 위기 상황을 넘기기 위한 일종의 불을 끄기 위한 저는 그런 일종의 그런 초기 단계에서 그런 장깨를 부린 거죠. 일종의 예를 들면은 비핵화라는 현실을 전혀 의지도 없는 상태에서 외면한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일단에 불을 끄기 위한 그 술법으로다가 그렇게 자기들끼리의 그 일방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그 듣기 좋은 그런 일종의 서명을 한 거죠. 실제적으로 그런 의도가 없으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그게 어차피 북한이 그런 비핵화라는 게 이렇게 어려울 수도 있고 앞으로 점점 돌아가는 게 북한이 결국은 단계적 비핵화라는 걸 자기네들 이미지대로 못을 박았기 때문에 미 국무부에서는 더 이상 북한에 대해서 어떤 비핵화에 대해서 더 이상 그 CVID를 빼놓은 그런 뭐 북한의 추가적인 회담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연계되는 그런 비핵화를 축소시키기 위한 북한의 전략에 대해서는 아주 용납을 안 하고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북한하고 어떠한 관계 설정을 갖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국무부에서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무부에서 이런 적절한 시기에 이런 얘기를 잘했네요. 미국과 북한 관계 개선에 따라 북한을 여행 금지 대상국에서 해제할 그런 계획이 있냐는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북한 국무부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지난 그 해에 북한을 가급적이면 미국 국민들은 가지 말아라. 난 이제 더 이상 당신들을 구할 수가 없다. 미국 수정권 헌법에는 우리 국민들을 구해주자는 그런 세부 조항의 법이 있지만은 우리는 더 이상 북한에 미국 국민이 갔을 때 왜냐면은 그 한국 교포 2세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왜 한국 사람들만 가니까 이젠 더 이상 구해주지 못하니까 너네가 목숨을 걸고 목숨을 버리고 가려면 가라. 이렇게 아주 엄청난 그 공포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북한의 그런 북한을 갈 수 있는 그런 금지 대상국에서 해제할 수 있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라냐면 북한이 현재는 지금 그 여행 금지 레벨이 4단계랍니다. 그런 풀렸는데 북한의 그 여행 경고에 대한 변화가 전혀 없대요. 아직도 가지 말랍니다. 위험하다. 그러니까 위험하다. 절대. 만약 또 갔다가 북한하고 미국하고 싸우는 과정에서 또 잡혀요. 한국 사람들 가지 말아요. 그 미국에서. 그 자꾸 그러면은 그게 또 비핵화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또 북한 놈들이 또 이렇게 미국 사람들은 또 안 잡아요. 그 큰 문제가 되니까 한국계 미국인만 잡습니다. 그건 쉽거든. 그거는 쉽거든. 잡기가. 그 말도 통하고 또 뭐 그래서 근데 가면 안 되고요. 그런 그 조선신보라는 그런 그 조선신보가 아주 조총련 기간지네요. 그렇죠. 조총련 그 기간지. 일종의 그 친북 기간지인데 이런 그 기간지가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조총련 기간지.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추가적으로 좀 있는데 일본이 아베 총리가 그 한반도의 비핵화가 완전히 비핵화라면 아베 총리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한 비핵화라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문제는 뭐가 있냐면요. 일본의 아베 총리가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아베 총리가 사실 그 한 달 전만 해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비핵화 서명하기 전에 북한이 진정으로 비핵화를 하면 너무너무 좋겠다. 아베 총리가 그것은 솔직히 진솔한 이야기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아베 총리가 가장 그 고심하는 거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그 개량과 그런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에서 걔네들이 시험 발사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놈들이 그 터트리는 각도가 그 일본 그 공해상을 그 영해를 넘게 그 터트려요. 그러니까 일본은 솔직히 굉장히 불안하죠. 그러게.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일본 쪽으로 다 날라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베 총리는 지금 그 북한의 그런 미국하고의 서명은 했지만 그런 그 비핵화를 그 추진하는 과정이 그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걸 아베 총리도 아는 거예요. 이건 힘들다. 해서 아베 총리가 오늘 뭐라 그러냐면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그 유엔 헌법이라든가 국제법에 우리가 그 군사적인 그런 제한적인 게 우리가 걸려 있지만 우리는 다 이축하겠다. 앞으로 군비 증강 더 높이겠다고 얘기했네요. 군사를 강화하겠대요. 네. 북한의 비핵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안 되겠다는 얘기가 안 나왔지만 아베 총리가 북한의 비핵화가 안 된다는 얘기를 안 했지만 안 되기 때문에 군비를 증강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네. 북한의 비핵화가
성실하게 안 되고 북한은 이미 비핵화를 하지도 그러니까 의도도 없고 그걸 걔네들이 보육으로 갖고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이 그런 비핵화하는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국하고 어긋났을 경우에 계속 그런 미사일 실험 발사를 하면은 그 방향은 자기네 영토에 날라오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군비 강화와 대북한 그런 미사일 체계를 방어하는 수단과 공격하는 수단을 병행해서 무기 증강을 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국제사회에다가 미리 공개적으로 얘기했어요. 옛날 같으면 이렇게 군비 증강한다고 막 비난을 했어요. 너네는 유엔 헌법의 전문국가인데 너네는 왜 군비를 증강하느냐. 너네는 자치권밖에 없다. 너네는 외세의 공격을 할 수도 없고 니네 치안 유지라든가 어느 정도의 니네가 외국으로부터의 어떤 침투라든가 그런 약간 니네 일본이라는 나라가 외국으로부터 어떤 침략 행위를 당했다면 방어 조건으로 다 막을 수 있을 뿐이지 너네는 절대 무기를 갖고 공격적인 행동을 못한다고 유엔 그 명시서에 국제법에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그걸 풀라고 노비도 많이 했고 유엔에 돈도 많이 내고 하는 게 일본은 현재는 어떤 상태냐면은 군비도 마음대로 증강할 수 있고 적진에 나가서 전투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해외 분쟁 지역에 전투 병력을 파견할 수 있는 조항까지 미국에서 다 풀어줬습니다. 그 사실상 그런 비핵화에서 북한이 만일 한국을 침범했을 때 그때 중국이란다. 일본이 그 한반도의 전쟁에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미국에서 그런 아주 그 길을 열어놔 준 거죠. 여보세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정도로 다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게 다예요? 네, 그거 다 하고 그다음 이제 그 한국 축구가 앞으로 약 15분 있으면 멕시코하고 경기가 열리는데요. 아니, 저게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대북 제재 집행에 느슨한 그런 뭐가 그 있는 얘기는 것 안 같은데? 했어요. 네, 안 했습니다. 예. 그게 뭐냐면은 지금 그 유엔 안보리 이사회가 열리면은 보통 그 5개 상임이사국들이 회의를 주재를 합니다. 그럼 거기 중국, 러시아, 프랑스, 뭐 영국 다 들어가 있죠. 그랬을 경우에 그 뭐 이스라엘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지금 한창 전쟁 중인 그런 예멘 뭐 이런 데들 이건 뭐 전쟁이 누가 잘못했다라는 걸 이제 상임이사국들이 그런 전쟁 그 당사국자들과 같이 모인 자리에서 너는 왜 싸우고 있느냐? 그럼 너네가 지금 싸우고 있는 목적이 뭐냐? 이런 걸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상임이사회에서 각자의 그 해당국들은 나는 쟤네가 우리를 늘 공격을 하고 우리를 때린다. 난 여태까지 얻어맞았고 난 하도 얻어맞다 보니까 얘네를 공격했다. 이제 이런 논리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제 상임이사 6개국, 그 비상임이사국 12개국 회원들이 모여서 어느 나라가 나쁘고 어느 나라가 좋다라는 걸 판정을 해서 그 나라에다 제재를 하는 게 그게 상임이사국의 그 본분이자 국제 그 분쟁을 공평하게 막을 수 있는 그런 기구죠. 근데 지금 북한의 그런 상임이사국의 놈들이 러시아하고 중국이 잡고 있어갖고 그 두 나라가 북한 문제만 올라오면 전부 다 리젝트 시켜버린대요. 다 거부권 행사해버린대요. 미국에서 아무리 손들어 소용없는 게 상임이사국 5개국에서 한 명만 거부권 행사를 해도 그걸 안건이 파기돼버려요. 그래서 그 모순을 갖다 없애자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러시아는 절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임이사국 한 개만 갖고 있어도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해도 북한 문제는 전부 다 기각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그 유엔 제재법은 러시아 상관없이 중국도 서명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그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유엔에서 집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집행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은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은 지금 그 원산 앞바다에 그 정체불명의 함선이 하나 상선이 하나 들어갔고 원산 앞바다에도 뭘 풀어내고 있더라. 그거 뭐 추력들은 뭘 막 연일 막 새벽에 야함을 이용해서 실현하려고 있더라. 그래서 그걸 포착을 했어 위성으로. 근데 그게 만일 북한이 그 지원하면은 유엔 제재를 받는 그런 품목이라는 거야.
근데 그게 이제 확실한 증거를 갖고 유엔에 상정을 하고 그 법안에 몇 조를 이제 제재를 하는 위반이 됐으니까 제재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러시아하고 중국이 안 한다는 거예요. 회의가 올라와도 그냥 서류를 덮어버리고 파기시킨다는 거. 나쁜 놈들이죠. 천벌을 받아야 되고. 요즘에 어떻게 근데 천벌 같은 게 없어요. 옛날엔 천벌도 있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천벌이 천벌을 없습니다. 없애버리셨는지 하나님께서 예. 어떻게 천벌을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 천벌 받을 놈들은 많은데. 천벌 많죠. 예. 빨리 천벌을 내려야 됩니다. 이게 천벌을 이게 진짜 천벌은 고사하고 천불만 나요. 천불만. 정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빨리 어떻게 지금 하느님이 지금 어떻게 지금 이 용단을 내리셔야 될 때가 지금 왔다고 봐요, 지금. 너무 인내하시는 것 같아요. 인내의 왕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는데 예, 이건 그쵸. 악인들이 막 그냥 난무하고 있는데도 너무 인내가 인내하고 한계를 계시는 느끼는 것 거죠. 같아요. 지금 다들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거 지금 빨리 어떻게 지금 빨리 대통령 빨리 지금 어떻게 우리가 이거 조금만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왜 그러냐면요. 예. 비핵화가 깨지면 북한하고 엄청난 소용돌이가 몰아치잖아요. 문재인 정부 꼼짝 못해요. 북한도 문재인 정부 못 받아들여요. 외통수로 남아요. 외통수로. 그렇게 되면 점점점 현 정부가 자기네들 어떤 힘의 논리에서 계속 무너져가고 있는 그런. 지금 현재 우리가 남북 경험했던 러시아에서 축구경 간다. 하면 우리가 거기에 기담아 들을 필요도 없고 거기에 개의치 말아야 되는 게 한반도 비핵화가 한국 정부하고 상당한 밀집은 관계가 있어요. 저렇게 되면은 미국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한테 강한 압력 분명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월드컵 분위기를 띄운답시고 오늘 광화문에 행진하다 보니까 광화문 광장에 거기 왜 가는지. 광화문 광장에 거기 이렇게 무대 설치해 놓고 아니 그거 혹시 민노총에서 한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요, 월드컵 분위기 때문에 저기 시청하는 그 자리를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낮에라서 그런지 설렁하더라고요. 아니, 제가 한국 축구에 대해 얘기하지만 지금 그런 거기에 그냥 정신 팔릴 분위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 나라 상황이. 한국은 지금 거기에 정신 팔릴 분위기가 아니지. 지금 저 북한하고 저렇게 연정을 못해서 저렇게 안달이나고 다 퍼주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고 좀 축구가 문제가 있겠어요. 축구는 어차피 축구이고 우리 대한민국 축구는 어차피 요번에 흥행도 못 이룰 것 같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럼요. 좋은 성적을 거둘 것 같지는 않아요. 내가 볼 때는. 아니, 왜냐면 나라 분위기가 이런데 그게 어디 영향이 미치겠습니까? 안 미치지. 제가 얼마 좋은 전에 영향을 못 얘기했잖아요. 미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축구는 수많은 인프라. 우리나라는 12개 초대형 경기장이 있어요. 약 10만 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5만 명에서 그다음에 축구 인프라가 정부에서 엄청나게 파격적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대한체육회에다가 축구협회다가 축구 구장도 좋고 선수 육성비도 많이 나오고 해외 훈련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로 그렇게 굉장히 충족한 상황에서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는데 항상 실력은 똥볼이야. 개인기도 제일 없고 한국 축구 넘사스러워요. 멕시코 축구 이런 남미 축구들 하다못해 나이지리아 축구 하다못해 사우디아라비아도 500방울 줘도 개인기는 좋아. 발재간이 좋아. 이뻐. 한국 축구 봐요. 그냥 뻥뻥 내지르잖아. 내가 이렇게 또 비하하면 또 나한테 저 인간 저것도 트럼프 대통령이랑 맨날 추종하고 그러더니 이제 또 한국 축구 욕하네. 욕을 하는 게 아니라 이길 걸 이겨야죠. 이길 걸 이기라고. 아니 우리가 독일이 이깁니까? 지난번에 멕시코가 한 명의 유명한 선수가 발재간 부려가지고 상대방을 두세 명 제끼면서 골 넣는 거 봤죠. 네. 대한민국에 누가 있습니까? 그거 아무나 넣는 거 아니에요. 옆에 볼이 튀어나온다고 그거 잡아넣어요? 그 골이 들어갑니까, 그게? 난 그래서 월드컵도 보지도 않지만 한국 축구가 지금 그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이렇게 현실이 이렇게 있는데 뭔 축구예요 지금 축구는. 뭐 강화문에 나와서 뭐 축구 그걸 이길 걸 응원을 해야지. 그렇지 또 오늘 또 혹시 우리나라가 멕시코 이기면 또 나는 또 그냥 완전히 아유, 멕시코 이기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예전에 좀, 우리가 좀, 어떻게 비겼거나 아마 이긴 적도 아마 있었던 것 같기도 근데 한데. 내가 멕시코 약 축구가, 30년 동안 그 멕시코 축구를 봐왔거든요. 음, 멕시코 축구는 아주 온팡진 축구야. 그러니까 상대 팀들이 싫어하는 팀이야. 네, 그 자지자잘한 선수들, 키들 보통 평균 신장이 1m 75밖에 안 돼요. 그 작죠. 그런 사람들이 뛰는 거 보고 발재간 보고 그리고 멕시코의 그 특유의 축구는 어떤 게 무섭냐면 끝까지 악착같이 한다는 거야. 악착같이. 이런 축구는 무서운 거예요. 아르헨티나가 무너진 경기 봤죠.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개인 플레이예요. 메시한테 볼을 안 줘요. 다들 자기 욕심이 있어갖고. 골키퍼라는 사람이 그 근거리에서 앞에 그 적군이 있는데 그냥 그걸 드로닝을 해갖고 자기 그 수비수를 불러서 볼을 내주던가 아니면 지가 그걸 손으로 들고 그 롱볼을 해갖고서 센터 하프라인을 넘기던가 해야 되는데 거기서 있죠 어떻게 했냐면요 바로 그 앞에 그 적군이 있는데 그냥 그 뒤에 바로 불과 몇 미터에 풀백이 있었어. 걔한테 그냥 이렇게 뻥 차줬는데 그거를 갖다 그 찬 게 그 앞에 적군한테 가고 적군이 그냥 거기서 바로 떼갖고 골 넣어갖고 3대0으로 됐잖아. 아르헨티나 축구가 그렇게 무너진 거예요. 아르헨티나 축구 셉니다. 가장 그 스타일이 멋있는 축구가 아르헨티나 축구예요. 제가 그 멋있는 스타일 얘기할게요. 세계에서 가장 멋있는 스타일이 다 틀려요. 독일 축구 멋있어요. 아주 반격 있어요. 진짜 독일 축구 좀 멋있어요. 그 다음에 브라질 축구 괜찮아요. 아르헨티나 축구 굉장히 섬세해요. 이탈리아 축구 멋있어요. 그 다음에 저는 멕시코를 둡니다. 아주 온팡지고 그 11명이 그 똘망똘망한 사람들이 그 뛰어다니는 모습. 물론 저는 오늘 한국팀이 이기길 바라는데요. 상당히 이기기가 어렵다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요. 그 더군다나 또 마지막 경기 오늘 지금 끝납니다. 한국은 버터레스 하고 오는데 더군다나 그 마지막 경기는 그 무시무시한 독일 전차 부대죠. 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애석하지만 오늘 축구 그 일전에 그 사우디 여성에게도 면허를 그 얘기를 더 준다는데 할게요. 그게, 제가 그 마지막 소식이 하나 더 있죠? 그 뭐냐면은 예. 그분이 그 사우디 여성이 저는 그 사우디는 여자가 그 축구장도 못 들어가고요. 여자가 극장도 혼자 못 가고 여자는 여자는 무조건 다 뒤집어 써야 돼요. 그러니까. 그 눈만 내놓고 여자는 보여주면 안 됩니다. 일절 먹고 큰일 납니다. 근데 그 여자의 그 구속이잖아요, 일종의 그 제한된 여성의 그 여권 신앙이 없는 사람. 아니 사우디 여성들도 미인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란과 사우디. 중년 여자들 많죠. 예, 그런데 미모를 다 가리고 다니게 이렇게 해놨으니 그 여성분들이 얼마나 참 기가 막히겠어요. 그게 부부칸가 부르카예요. 예, 부르카, 히잡, 뭐 이렇게. 히잡을 갖다가 벗겨놓으면 굉장히 이쁜 여자들인데, 예. 이 사우디 남자놈들이, 예. 우리나라 여자는, 그러니까 저는 그 놈들이 굉장히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여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야. 뭐 여자를 보호한다는 관측에서 그렇게 했다면 모르는데, 여자를 무시하는 거야, 이쪽에. 그 여자들도 그러니까, 엄청나게 또 패지 않습니까? 또. 엄청나게 패죠. 예. 그리고 일부 다처제고. 일부 다처제고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 그러니까 그 이슬람 법은 우리가 따라갈 필요가 없는 거야. 그건 법도 아니고 그 알라신의 그 후예들. 그러니까 근데 그 뉴스가 왜 굉장히 독특하냐면은 그 사우디아에서 지난번에 그런 그 국제인권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왜 사우디 여성들을 갖다 운전을 못하겠냐 해서 막 그 세계적인 비난으로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분호를 개방해서 20명이라는 여자가 면허증을 받았습니다. 2차적으로. 근데 그 평생 운전 연습을 안 하니까 사우디 여자들이 운전을 하고 싶어도 무서워서 못하는 거야. 근데 결국은 그래도 그렇게 운전을
해서 면허증을 딴 여자들이 20명이 됐는데 그 중에서 그 여자가 오늘 그 뉴스에 그 헤드라인에 나온 여자가 그 사우디에서 1호로다가 자기 차를 구입했다는 거예요. 그 그냥식 그러니까 자기 차를 구입해갖고 그 여성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제는 애들도 학교에 데려다 줄 수 있고 나도 그동안 직장 다니는데 굉장히 걸어다니고 어두웠는데 이제는 내가 내 차를 직접 내가 운전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많은 사람들을 데려다 줄 수 있고 갑자기 내 인생이 바뀐 것 같다 라면서 이제 굉장히 그런 아니 한 나라에서 최초의 여성이 면허증을 갖고 최초로다가 자동차를 구입했다는 게 아니 그거 말이 됩니까? 그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뉴스가 톱 뉴스가 된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여자가 최초로다가 운전면허증도 땄고 최초로다가 자동차도 직접 구입했다. 네. 참 얼마나 정말 정말 감격적이겠어요. 운전은 남자들만 그동안 그 전유물이었었죠. 남자들 타고 다녔던 그 차를 운전을 하게 됐으니. 그렇죠. 그러니까 중동 그 여성들이 얼마나 불쌍해요. 부부가 쓰고 말이에요. 그거 얼마나 더워요. 중동에 섭씨 40도랍니다. 덥죠, 지금. 그 40도에서 그거 쓰고 나면 온몸이 다 땀을 젖고. 그나저나 지금 덥다는 얘기 하셨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한여름 아닙니까? 네. 근데 우리 안토니오님이 이 방송 나갈 때 예전에 겨울에 입고 찍었던 옷을 계속 내보내니까 옷을 갈아 입혀야 되겠다고 그러시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근데 그래서 제가요, 이거 안토니오님이 옷 갈아입으러 시내에 오셔야 되는데 도통 오실 생각을 안 하고 있네요. 그렇게 답을 써놨습니다. 한번 오셔야죠, 옷 갈아입으러. 그래서 가야죠. 곧 갈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그런 여성들이 그렇게 참면허증을 내고 얼마나 그게 감격적이겠어요. 그래서 그런 반면에 사우디아라비아 이제 남자들은 못마땅하겠지.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제 그렇게 자동차를 몰고 막 물밀듯이 돌아다니면은 자기들 남자들의 위상이 죽어지고. 그렇죠. 여권 시장이 생기면 남자들을 무시하거든. 그러다가 그런 날이 와야죠. 그러다가 또 부르카도 벗겠다 우리. 응? 그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것도 가능합니다. 예. 세상에 법이라는 건 완전한 법은 없어요. 아무리 율법이 강하고 그런 힌두법이 강하고 그런 종교가 그런 문화를 갖다가 구속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런 개개인의 문화에서 그런 거는 저는 서서히 베일에서 벗겨진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여성들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빠른 시일 안에 얼굴 정도는 내놓고 다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뭡니까? 뒤집어 씌우고 무더운 여름 얼마나 늘 더운 나라니까. 얼마나 숨 막히겠습니까? 그거? 예? 숨 막히고 그거 진짜 얼마나 그 여자들 고통이겠어요. 고통이죠. 고통. 참. 그러니까 더군다나 그 여성은 자기 일을 이렇게 미모를 드러내놓고 싶은 보면은 각선미가 또 이렇게 자신 있는 사람들은 또 막 자기의 신체를 드러내놓으려고 하는 그런 저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욕구가. 그럼요. 그거는 이제 그것도 일종의 그거를 꼭 선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자기의 자신 있는 부위, 표현이에요. 자신 있는 부분, 예, 그런 표현이고 또 그런 거는 사실 우리가 좋게 받아들여야 되는 게 그거를 한국에서는 만약 그렇게 되면은 범죄를 유발할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너무 선정적이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는 중동은 너무해요. 그런 문화에서 좀 깨어나갖고 그것도 깨어나야 돼요. 그런 거를 좀 받아들이고 그런 걸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만 그런 솔직한 범죄도 발생 안 하는 거지. 대한민국은 한 가지 모순이 있어요. 남자들의 아주 못된 습관, 여성들이 어떤 그런 미를 발산하는 과정에서 그걸 좋게 생각을 못하고 일종의 그거를 자기 어떤 그런 성욕의 대상으로 생각한다든가, 마치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남자들의 어떤 호기심과 그런 감정을 유발해서 그런 범죄가 여성들도 책임다.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건 대한민국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그 관음적인 사람들만이 그런 정신병자들만이 그렇게 하는 짓이지 보통 사람들 대다수의 그런 강간범들 빼놓고 그런 생각 안 갖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예. 오히려 요즘은 시대가 변해서 그런 어떤 지나갔을 때 어떤 그 아름다운 면을 봤을 때는 다들 칭찬합니다. 칭찬하고 여자들도 마찬가지고 남자들 그런 거에 그러니까는 대해서 여성들 굉장히 있지 참 않습니까? 굉장히 참 진짜 너무 아름답다. 이런 게 그 사회의 미덕이고 그 인간관계의 그런 아주 굉장히 아주 서로 간에 그런 표현할 수 있는 엄청난 자유의 그 표현인데 그런 걸 가지고 막고 저렇게 입으면 안 된다. 뭐 바지 찢어 입고 다니면 남들이 볼 때 저 깡패같이 보이고 또 여자들도 그러잖아요. 뭐 어떤 여자들이 그렇게 각선미가 나는 옷을 입었을 경우에 그런 거 흉측하게 어떻게 입냐고. 그게 흉측하게 어떻게 입냐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보수 우파를 갖다가 서로가 비난하는 사람들이 저는 같은 맥락으로 보는 게 그렇게 편견적이고 그렇게 하니까 같은 사람끼리도 뭐 나는 이 사람이 좋네, 저 사람이 좋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거를 가지고 너무 그게 편견만 갖지 말고 그냥 좋게 봐주고 좋은 선에서 그게 크게 그렇게 사회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는다면은 그냥 좋게 봐주고 그 사람의 그것도 하나의 그런 재능으로 봐주는 거에 저는 그렇게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그 사우디 아라비아 여성의 차 운전면허를 이렇게 취득할 수 있게끔 허락을 하고 또 차까지 네. 구입을 해서 이런 그 뉴스가 보도가 됐는데 우리 그 차를 구입해서 또 운전을 하게 된 사우디 여성분들에게 축하를 드려야 되겠네요. 당연하죠. 그 네. 사람들은 완전히 이제 사우디에서는 완전히 그냥 엄청 유명 인사가 된 거죠. 전 아마 그 세계적으로. 사우디 여성의 이런 어떤 네. 면허를 딸 수 있고 이렇게 차량을 구입을 해서 운전을 하게 됐다라는 뉴스는 아마 이 유튜브 중에서는 우리 선구자 방송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이제 유튜브 방송들은 이게 주로 이제 그 두루킹, 예.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드디어 김정은한테 먹혔다. 주한미군이 훈련을 안 하는 이유는 앞으로 주한미군이 한국을 철수하게끔 가는 일이다. 그다음에 뭐 매 보면 그래요. 뭐 그다음에 뭐 주로 대부분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보면 뭐 그다음에 저는 거의 그 반수 이상은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그 미국이 동맹 깨고 북한이 이렇게 해서 앞으로 그렇게 나갈 것이라는 그런 매우 그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그 어떻게 봐도 상식적인 차원에서 벗어나는 그런 걸 가지고 자료를 삼아서 방송을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그 박수를 쫙쫙 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방송이 전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러나 결국은 미국에서는 그런 식의 미국의 지금 대북 관계를 바라보고 진행되는 그런 과정에서는 물론 진행되는 게 전혀 없지만 더들 문제는 북한이 아무런 이야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해도 북한은 지금 해도 미국한테 지난번에 있었던 서명을 전면 번복하는 그런 과정을 좀 밟고 있다고 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밟지 않는다고 북한의 김정은이가 왜 시진핑을 왜 만나러 가고 러시아에 무슨 그런 구원 요청을 왜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아무런 이야기도 없고 왜 본베어가 왜 안 가야 되는지 벌써 열흘이 넘었어요. 그럼 언제 비핵화할 건데? 비핵화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물 건너간 것 같아요. 물 건너갔어요. 음. 아니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잖아요. 1년 동안의 비상사태를 유지하겠다고. 유엔 체제를 갖다가 북한의 유엔 체제를 비상사태로다가 선포를 하는 거. 음.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우리 선구자 방송이 그래도 참 정론과 올바른 뉴스를 했다고 저는 솔직히 자평하고 싶습니다. 네. 하나도 뭐 어느 차원에서 빗나간 것도 여태까지 112차를 하면서 한 번도 빗나간 거 없고요. 올바른 정론 내용. 물론 다소 많은 사람들이 들었을 때 조금 너무 이 사람은
너무 이렇게 마치 북한이 안 되기를 바라고 마치 북한의 그런 비핵화가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볼까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데 또 타방송에서는 북한의 비핵화라기보다는 아마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어느 정도 포용하고 북한을 감싸 안고 한반도의 동맹을 훼손시키면서까지라도 북한하고는 잘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라는 그 뜻에 함축성 있게 북한이 완전한 100% 비핵화를 한다는 조건으로 그런 얘기를 했으면 저도 그냥 그 방송을 인정하고 싶어요. 그런 게 아니고 무조건 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일반적으로 북한의 김정은한테 끌려다니고 여태까지 끌려다녔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댓글 쓰는 거 보면은 트럼프가 여태까지 질질 끌려다녔는데 이 방송은 뭐 트럼프 찬양 방송인가? 뭐라고 하는데 나는 참 그런 얘기 했을 때 적어도 어느 정도의 그 생각하는 그런 면을 다들 갖고 있을 텐데.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순간에 김정일 칭찬했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그런 뉴스가 나오는 거는 언론에서 그걸 해학적으로 푼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일 칭찬했다는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닌데 언론 기자들이 뭔가 튀고 우리가 유튜브 방송에 그런 얘기하면 튀잖아요. 조회수 13만 명 오르고 구독자 13만 명 오르죠. 북한이 드디어 비핵화를 미국한테 다 짜고 이렇게 치는 고스톱이라 넘어갔다. 주한미군은 조만간에 철수할 것이고 북한의 그런 요구에 주한미군이 저렇게 훈련을 안 하고 있다는 건 겨우 북한이 어떤 상징 존재가 없어지고 다만 한국에서 막 철수하기가 힘드니까 그런 핑계를 대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계략이다. 이렇게 방송을 하면은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가. 여기 글씨 쓰는 거 보면 맞아요. 트럼프를 믿지 마십시오. 트럼프는 역시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가 지킵시다. 막 별 얘기 다 나와요. 그랬을 때 그게 일종의 물개박수. 저는 그 물개박수를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근데 물개가 박수 치잖아. 자기 지치하면은 그랬을 때 나는 대한민국에 점점 좀 심화되는 게 그런 깨어나지 못하고 그런 우매한 상황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지난번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적 분별력이라는 얘기. 그렇게 트럼프를 비방하고 그런 물개박수를 치고 보수끼리에서 헐뜯고 그렇게 그냥 들어와갖고 댓글에다가 인간 모욕적인 얘기 쓰고 막 그렇게 들어와가지고 막 그렇게 자기 깐에는 자기가 판단하는 능력에서 그런 방송을 보고 자기가 자평한다는 거야. 그럼 자평을 올바르게 해야지. 올바르게 해서 차라리 욕을 하든가. 힘들어요? 돈이 급한가? 돈 때문에 그렇다는 식으로 사람을 모욕을 주고 그 좀비한테 이론도 안 받았어요. 나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그런 목적으로 내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한국 땅에서 내가 죽을 끓여 먹어도 그러진 않습니다. 나도 다 순간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게 있고 그렇게 어떻게 사람을 갖다가 여보세요? 네. 그 좀비가 그 얘기입니까? 나를 모욕적으로 그렇게 써보면 안 되죠. 그게 아니고 그게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됐어요. 됐고요. 예, 됐고 그 어쨌든 들어오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그런 의도로 쓴 게 아닌데 아마 오해가 된 것 같다고. 본인이 그런 의도를 안 써? 그런 그 글씨 캡처해갖고 다 공개해봐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내가 바보입니까? 어디 있다며요. 110차에서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 제가 같은데. 바보냐고요. 그리고 제가 그 화난 부분은 이유가 좀 있습니까?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요 화난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하루에 2시간 동안 나 지금 땀 나고 있어요. 몸에 목 아프고. 그러니까 본인도 여러분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보세요? 본인도 이제 해명을 했으니까 그 부분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으니까요. 어쨌든 앞으로 그렇게 모욕적인 글 쓰지 마세요. 모욕적인 글을 쓰는 건요 저한테 도움 안 돼요. 본인한테도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일단 방송을 여기까지 다 그럼 준비한 건 됐죠? 오늘 방송을 여기로 마치고요. 네. 제가 또 오늘 새로운 방송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애청자님들 수고하셨고요. 안녕히 계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안토니오님 오늘은 2시간 반 동안
뉴스가 진행이 됐네요.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진행이 됐는데요. 우리 아까 좀비, 그 얘기가 그 얘기였군요. 우리 좀비 님이 오셔가지고 부분에 대해서 본인 얘기를 한 거냐고 이렇게 얘기하길래 이해가 안 됐었는데 그런 이야기가 그렇게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었던 모양인데 우리 좀비님은 그런 의도로 쓴 게 아니고 진정 좀 염려하는 의미에서 쓰신 것 같은데 아마 그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오해해서 받아들인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좀 서로 좀 그런 오해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 거를 좀 이해를 하고 좀 해소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우리 지금 축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내주기를 바라겠지만 이 국가의 어떤 그 암울한 상황 속에서 과연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근데 오늘 축구 월드컵을 하는 그런 기간이고 또 오늘 우리 나라 선수들이 또 축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축구 얘기가 나왔으니까 축구에 관한 이야기 소개를 하나 하고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한번 좀 귀담아 들어보실래요? 네, 잠깐만 준비를 하고요. 네. 이게 누구의 얘기인지 한번 좀 여러분들 잘 들어보실래요? 나는 어릴 적부터 가난이 너무나 싫었지만 도망치고 또 도망쳐도 결국 가난은 나를 잡아먹었다. 나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다. 아버지가 술을 마시면 나는 너무 두려웠다. 형은 마약 중독자였다. 형은 약에 취해 삶의 의욕도 없었다. 가난한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은 청소부 일을 하는 우리 어머니였다. 청소부 일을 하는 어머니가 난 너무 부끄러웠다. 어느 날 빈민가 놀이터에서 혼자 흙 장난을 치던 나에게 보인 것은 저 멀리서 축구를 하는 동네 친구들이었다. 내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나를 축구에 껴주지는 않았지만 원망하지는 않았다. 우연히 날아온 축구공을 찼을 때 난 태어나 처음으로 기쁨을 넘어선 희열을 느꼈다. 어머니, 저도 축구를 하고 싶어요. 축구팀에 보내주세요. 철없는 아들의 부탁에 어머니는 당황했다. 자신들의 형편으로는 비싼 축구 비용을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기에. 그렇지만 어머니는 아들의 꿈을 무시할 수 없었고 나와 함께 이곳저곳 팀을 알아봐 주셨다. 겨우 저렴한 가격으로 팀에 들어올 수 있었던 나는 가난하다는 이유로 패스 한번 받지 못하고 조명이 모두 꺼지고 모두가 돌아간 뒤에는 혼자 남아 축구공을 닦아야 했다. 네, 좀 이어지는 내용이 좀 끊어졌네요. 예, 여기인데 잘못 눌렀네요. 낡은 축구화를 수선하며 축구를 하던 나는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난 어릴 적부터 정상인보다 2배는 빠르게 심장이 뛰는 질병이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앞으로 운동선수를 할 수 없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다행히 수술을 하고 재활치료를 하면 정상인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호전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우리 집은 가난했다. 값비싼 수술비를 지불할 수 없었다. 나의 소식을 들은 아버지와 형은 나의 수술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취직을 하였고 마침내 1년 후 온 가족이 모은 돈으로 수술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재활을 마친 나는 더욱더 훈련의 강도를 높였다. 비록 동료들에게 패스를 받지 못하면 어떤가? 나는 행복했다. 시간이 흘러 난 꿈에 그리던 그라운드에 데뷔했다.
수많은 관중, 서포터즈, 스포츠 기자들, 그리고 유명 축구팀 스카우터들, 내가 바라고 바랬던 축구장. 난 이 무대에서 죽을 각오로 뛰고 또 뛰었다. 심장이 터져도 좋다. 그렇게 나의 데뷔전이 끝났다.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어느 날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자신은 다른 리그 축구팀 감독이라고 하면서 나를 이적시키고 싶다고 했다. 그의 말을 듣고 나는 몸에 소름이 돋았다. 아니, 그것은 전율이었다. 그곳은 세계 최고의 구단 중 하나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나에게 직접 전화를 건 사람은 최고의 축구 감독, 평가받는 퍼거슨 감독이었다. 통화를 끝낸 후 나는 바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눈물이 나고 말도 잘 나오지 않았다. 흐느끼며 어머니에게 난 이렇게 말했다. 어머니, 더 이상 청소부 일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머니는 아무 말씀 없이 수화기를 잡고 울고 계셨다. 구멍난 축구화의 외톨이, 심장병을 가진 가난에 허덕이던 소년이었던 나는 그렇게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되었다. 크리스티나 호날두. 전 이 글을 읽으면서 처음 접하면서 이 선수가 그렇게 훌륭한 선수인가? 라고 새삼 생각을 했었는데요. 왜 그러냐면 다음 글을 한 번 더 들어보시죠.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는 현재 최고 몸값의 축구 선수가 되었다. 호날두는 최고 몸값의 축구 선수인 만큼 실력도 실력이지만 그가 한 해 기부하는 금액은 한국인 5천만이 한 해 기부하는 금액보다 많다. 공익을 위하는 광고는 단 한 푼도 받지 않고 출연을 하며 소말리아의 300억 기부와 자신의 팬의 수술비 전액을 지원해 주었으며 아동질병 퇴치와 아동 구호 운동가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에게는 운동선수들에게는 아주 흔한 문신 하나 없다. 문신을 하면 당분간 헌혈을 할 수 없어서 문신을 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런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아마 어제 읽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호날두 선수가 훌륭한 선수인가 하는 그러한 글을 읽고 나서 새삼스럽게 이 선수에게 시선이 가게 되었습니다. 축구를 생기기도 참 잘생긴 그런 멋진 선수이지만은 어릴 때의 그런 아픔과 또 가난 그리고 심장병으로 인한 어떤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강인한 그런 정신력과 또 피나는 노력과 훈련을 통해서 이런 훌륭한 선수가 됐을 뿐만 아니라 또 이웃을 위해서 우리 박지성 선수하고 함께 있었을 때의 모습이 나오네요. 이웃을 위해서 참 숱하게 많은 기부를 하고 또 헌혈을 하기 위해서 그 흔한 문신 하나조차도 하지 않고 있다라는 이런 내용의 글을 봤을 때 참 대단한 선수구나라는 진한 감동을 받게 되네요. 우리 참 적어도 이런 정도의 선수 이런 정도의 어떤 자질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정말 어떤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은 일약 어떤 스타가 되면은 과거의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아주 오만하고 거만해지는 그런 사람들 그런
어떤 사회 지도층의 인사들을 또 연예인들이나 유명 인사들을 이렇게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해서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참으로 이런 명성을 이런 찬사를 받아 누리기에 충분한 선수인 것 같습니다. 오늘 월드컵 기간 러시아 월드컵 기간 중에 우리 또 특별히 한국 하고 멕시코의 축구 선수가 있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축구에 관련된 그 이야기 중에 우리 호날두 선수의 그 진면목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주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참 호날두를 다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 시청을 해주셨고요. 우리 초반에 일찍 9시 반에 시작을 하면서 초반에 일찍 들어오신 분들이 김수, 김영자, SKY 전님, 오늘날님, 애써님, 이창우님, 허순봉님, 극기태님, 향이님, 진리나라님, 김대한 국민님, 박경린님, YY님, 김순자님 이런 순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오늘 김수님 젊은이답게 일찍 들어오셨습니다. 초반에들 좀 많이들 못 들어오셨더라고요. 오늘 토요일이고 또 할 일들도 많으셨을 텐데 보통 9시쯤에 할 걸로 알고 이렇게 들어오셨다가 타이밍을 놓치신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밴드를 통해서 조금 시간이 늦어진다라는 안내를 했습니다만 밴드를 못 보신 분들은 그렇게 타이밍을 놓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진아림 님이 들어오셨고요. 우리 YY 방설현님, 우리 좀비 모리꾼님 오셔가지고 조금 오해가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그래도 안토니오님의 방송 또 존경하고 잘 보고 있다고 그렇게 또 말씀을 하고 시청을 계속 하신다고 하면서 글을 남기셨던 것을 봤고 제가 말미에 좀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우리 향이님 아까 소개했죠? 나무님, 비핵화 단계적 비핵화는 말도 안 돼요. 당연히 말도 안 되죠. 크리스티나 봄님, 크리스티나 봄님, 우리 호날두하고 조금 어떤 저기가 비슷한 이름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으네요. 강정현님, 프라이드 둘둘13님 들어오셨고요. 우리 허정숙 여사님이 들어오셨고 좀 늦게 들어오셨죠? 손님이 오셨다고 그러셨죠? 강정현님 아까 말씀드렸는데 심은수님, 최근 우리 경제가 점점 폭망, 좀 심각하죠. 심각한 상황 속에서 이런 어떤 월드컵 구경을 할 그런 어떤 엄두가 나지 않을 그런 상황이어서 무슨 붐이 일어나겠느냐 이제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는데 철없는 젊은이들은 거기에 좀 빠져들어가고 있겠지만 또 가정을 이끌고 가정의 또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만저만 염려와 걱정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것들이 아마 눈에 들어오지도 관심도 없을 것 같습니다. 심은수님, 최근 비트코인 350억도 이상하고 또 돈 세탁했나라고 써 놓으셨는데 뭔 일이 또 있는 모양이죠. 실버님, 5대 빵으로 줬으면 좋겠어요.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죄송해요라고 써놓으셨는데, 뭐 이 사회 국가의 분위기가 그것도 상당히 영향이 없지 않습니다. 그 국가의 기운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로 막 그냥 내리막길을 달리고 그런 쪽으로 이렇게 지금 몰고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곳곳에서, 시내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태극기 집회들이 열리면서 문재인 물러가라 하면서 온갖 지금 나라 상황에 대한 어수선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국가의 기운이 한데로 뭉쳐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별로 2002년과는 조금 지금은 상당히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02년도에 그 월드컵의 열기는 상당했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 김대중이라는 그 사람이 참 우리 국민들을 아주 그냥 참 상처를 준 그러한 행보를 했지만 말입니다. 우리 손기훈님 들어오셔서 맞습니다. 글을 남겨주셨고요. 박경림님, 오늘 태극기 집회에 애국자들 생각이 축구 시청 관심 없었답니다. 라고 집회에 나오신 분들의 분위기를 전해주셨네요. 풍검객, 이게 하나 누가 이 글자를 뭐라고 했는데 잊어버렸네요. 한자가 조금 복잡한 한자라서 잘 모르겠는데, TV도 없고 축구 볼 마음도 없지요 라고 적어 놓으셨습니다. 특히 뭐 우리 태극기 애국국민들은 더 할 겁니다. 정말 이 문재인 세력들이 하는 꼬락서니 보면은 참 애착이 가는 게 없을 정도죠. 이명화님, 나라가 이런데 무슨 맘 편하게 축구 보나요? 라고 또 역시 써놓으셨고요. 실버님, 또 한승희, 미실권님, 문재인 부부 축구장에 나타났네요. 하하, 싫다. 정말 꼬락선이 보기 참 싫었을 겁니다. 그게 또 화면엔 비춰졌겠죠. 언제나 참참 이 소리 안 할까요? 나머지 분들은, 같은 분들이 계속 글을 써 주셨고요. 이렇게 최창락 목사, 선한목자 TV 방송 목사님께서 시청을 하셨습니다. 논산에 계신 우리 복음방송을 유튜브 방송을 운영을 하고 계시고요. 여러분들 틈 나는 대로 들어와서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랄이님이 들어와 계셨네요. 알랄이님, 알랄이. 이창우님 늦게까지 계셨던 것 같고, 김기영님 들어오셨고요. 호날두를 마치셨네요. 초기에 글을 읽을 때 내용을 보시고, 우리 누군가요? 알랄이님이 호날두라고 적어주셨고, 프라이드 들돌13님이 호날두 맞네 크크라고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신의 물감님도 들어와 계시고, 크리스티나 봄님은 여인은 약해도 어머니는 강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청소부 어머니를 두고 어릴 때 그렇게 축구를 하고 싶었는데 결국은 그 어머니와 가족이 축구를 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 호날두의 그 끼가 참 발휘가 되는 놀라운 그런 그 역사를 썼네요. 그 과정에서.
또 예, 허정숙 여사님, 누구나 성공 뒤엔 험난한 고난이 있지만 잘 견딜 수 있었기에 한 사람의 이름이 됩니다. 네, 적어주셨고요. 예, 에서님 옆에 계셨네요. 찡하네요. 예. 찡하네요로 안 적고 짱하네요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이거 짱으로 읽어야 되나 찡으로 읽어야 돼 고쳐서 읽어야 되나 하다가 짱하네요 찡하네요라고 이렇게 중간 발음을 내고야 말았습니다. 예. 감동이라고 우리 에서님이 예. 진아림님, 우리 사랑하는 선구자 방송 황 대표, 안토니오님, 그리고 우리 애청자 식구들 모두 하나님 은총 가득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라고 굉장히 진한 축복을 해주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진아림님이 어떤 그 부분을 제가 좀 본 것 같은데 좀 잊어버렸네요. 이런 분이셨구나 하는 거를 어디서 읽어볼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잊어버렸네요. 이 안토니오님 같았으면 기억을 하고 계실 텐데 저는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메모 안 해놓으면은 그냥 잊어버려요. 어떤 거는 얘기하다가도 잊어버려요. 이걸 얘기를 해야지 미리 생각은 많이 해놔요. 근데 얘기하다가 그냥 잊어버려요. 이게 참 저의 아주 단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연설을 못해요. 보고 읽는 거나 읽지. 예, 이제 다 소개가 됐네요. 다 조금 밑에 또 있네요. 예. 나무님 계속해서 예, 다 소개가 됐습니다. 네, 오늘 시내에서 태극기 집회를 하면서 오늘은 그렇게 많은 분들이 나온 그런 집회의 양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여러 집회 보통 평상시에 나왔던 그런 그 집회 인원수들에 비해서 적었어요. 왜 그런지에 대한 어떤 그 분석이나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여전히 이런 선거, 또 미북 회담과 선거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았으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그냥 여러분 제가 너무나 귀한 사진들 또 너무나 많이 찍어가지고 이게 밴드에도 좀 올려서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찍은 사진의 용량 파일이 좀 커요. 그래서 그냥 올리기에는 너무 커서 안 되기 때문에 줄이는 작업을 포토샵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시간도 그렇고 결함도 나고 그래가지고 우리 여러분들 이제 선구자 방송 들으시면서 오늘 집회의 사진들 행들을 한 번씩 이렇게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긴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만돌린 선구자를 여러분들이 한번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돌린과 기타의 선구자를 한번 들으시면서 사진 감상을 하도록 하시죠.
사진들이죠. 사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채 보여드리기 전에 음악이 끝났네요. 어떻게 잘 빨리빨리 그냥 사진이 지나가는 바람에 잘 좀 깊이 감상을 못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해외에 계신 우리 교포 여러분, 또 국내에 계신 우리 애국 국민 여러분, 또 이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내일 또 휴일 또 못하셨던 것들 또 하시면서 좀 여유로운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는 또 다시 내일 밤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엄정현님의 선구자를 들으시면서 성정 구름사라 날 가나가갔어도 만족이 (2018년 5월 31일) 손상대
애국집회 사회자께서 출소하시던 날, 아직도 여전히 저 담장에 갇혀 영어의 몸으로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님이 계시는 아주 가까운 지근 거리에까지 가 보았습니다. 이런 곳에서 박정희 대통령님의 딸이자 아무 죄 없이 탄핵당하고 유린당해 감옥에 1년을 넘게 갇혀 고생을 하고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계시는 곳이란 말이던가. 아, 이게 뭐란 말인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란 말인가? 그러나 엄연히 지금 현재 대한민국 땅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몸서리 쳐줘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세상은, 언론은, 지식인들은, 정치인들은, 국민들은 왜 이렇게도 쥐 죽은 듯이 조용한 것인가? 내가 아닌 남이 당하는 일이기 때문인 것인가? 아, 대통령께서는 저곳에서 1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계셨을까? 지난날 청와대에 계실 때 함께 곁에서 있었던 배신자들이 누구인지를 아시고 분을 사귀지 못하고 계실까? 아니면 자신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너무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염려하고 계실까? 우리 국민들은 바란다. 부디 대통령님께서 강한 정신력으로 버티시고 건강을 유지하셔서 반드시 복귀하시고 형편없이 무너지고 부패하고 비리 공화국이 되어버리고 빨갱이들로 점령되어버린 이 땅을 기경하여 다시 씨를 뿌리고 옥토로 만들어 다음 통일한국을 일구어갈 나라로 만들어 주기를.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님만큼 깨끗하여 믿을 만한 사람이 없기에. 이제 내려가야 한다. 내려가기 전에 대통령님께 이렇게 외쳐본다. 박근혜 대통령님! 옥체를 보존하십시오! 선구자 방송입니다! 보내드리는 엽서를 통해서 힘을 내시고 대통령님의 결백이 밝혀질 것입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더 꿋꿋이 버텨주시고 많은 국민들을 통해서 많은 엽서를, 더 많은 편지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오늘 손상대 사회자께서 출소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서신으로 인해 힘을 얻을 수 있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용기와 또 우편의 편지나 아니면 적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오늘 이렇게 하늘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과 남아 계신 분들이 힘과 용기를 얻으실 수 있도록 엽서 보내기와 편지 보내기에 더욱 동참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